주제로 넘어갑니다. 무기와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저보고 더 세게 욕하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는 하기 싫네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행동 중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욕먹을 건 욕먹어야 되지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우리가 부정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동지라면서 함께 손잡고 살아왔으면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욕먹을 짓을 당연히 했더라도 예, 인격 말살까지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게 적어도 그 서로에 대한 예의인과 동시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예의,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살아온 과거 역사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틀어졌다고 해가지고 확 그냥 완전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손절하고 이러는 거 저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웃기는 짓 없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 보세요. 저쪽 당 갔죠?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 갈 때도, 예, 완전히 욕하지 못했고요. 왔는데도 또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평가인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예의인 겁니다. 예. 정말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완전히 손절하다시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나 저 사람하고 갈라섰어. 나 저 사람하고 이제 같이 안 해. 그런다고 해서 칼같이 그날 저녁부터 욕하는 사람들 내가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하기 싫어요. 왜?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어제까지 나랑 히히호호 하면서 같이 방송해놓고 돌아서 나랑 이제 다른 길 간다. 이제 다른 길로 갈라졌다. 라고 해서 그날 저녁부터 욕하고 심지어 우리 개인끼리 주고받았던 뭐 카톡이나 문자, 전화 이런 걸 막 공개하면서 떠들고 그것도 취지대로 얘기를 하면 다행인데 취지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막 왜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비판을 해도 자꾸 더 해라, 더 해달라, 더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거는요, 그러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번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지지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손절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비판을 하겠죠. 근데 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그동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월은 뭐가 되며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월은 또 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국 대표 때문에 촛불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와가지고 조국 대표 다른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변동도 없는데 괜히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조국 대표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국 대표를 위해서 촛불 들었던 거, 그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검찰의 무도한 탄압에 우리가 함께 분노했던 그 세월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단지 조금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확 손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하겠습니다. 제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제 방송 들어와가지고 되게 친한 척 했던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제 방송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홍보해 달라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들 입맛에 안 맞다고 나가가지고 막 욕하고 험담하고 그 헛소문 막 퍼뜨리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뭐 돈을 버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민주, 진보, 뭐 이런 거 딱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예. 수준 이하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그걸 당부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5분입니다. 자, 또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언제 정봉주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엮어서 물고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택도 아닌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예? 참. 아이고, 이게 사람이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고 시비를 겁니까? 참, 아유, 참 그런 사람은 참, 아유, 참. 자, 오밤중의 뉴스.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자, 두 번째 주제. 자,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이유. 오늘 제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티나지 않게 야금야금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뭐 어느 수준까지 좀 단계가 올라온 모양이에요. 언제든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정치적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치고 나오려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국면 전환용 수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린다 라는 상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요, 지금까지 지금 총선이 끝난 이 전후 해가지고 대단히 수세 국면에 몰려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해 연말부터였을 거예요.
더 이상 검찰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뭔가 계속 검찰이 뭔가 해내기, 뭔가 던져놓긴 던져놓는데 이것이 전국을 전환시키지 못합니다. 한창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은 전국이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인가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와도 다들 그런갑다 라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뒤집어 엎지를 못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죠.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관련해가 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들썩들썩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검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싹 쓸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이 뭐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이 지금 분위기 전환이 안 됩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총선 직전에도 뭔가 수사 하나 터뜨리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용을 쓰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무렵에 한참 그 신앙림 사건, 신앙림 그 김만배 이 사건을 그때 딱 터뜨려 가지고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랬죠. 근데 역시 성공을 못했어요. 즉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주변을 괴롭히고 파헤치던 이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미 뭐가 박혔다?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검찰 수사에 내성이 잔뜩 생겨버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수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것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겁니다. 이재명으로 두들겨 패는 게 안 되면 문재인으로 한번 해볼까? 요렇게 나온 거죠. 자, 그것도 지금까지 여러 개 수사를 해왔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지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시나리오에 맞게 하나 딱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짝짝짝짝 진행해 나가면서 결정적인 순간, 자기들이 필요한 순간에 탁 터뜨리려고 합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이 문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날렸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급변할 겁니다. 검찰은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럼요. 바로 어제입니다. 검찰이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계좌를 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계좌까지 같이 털었어요. 목표는요, 이미 이혼한 딸의 남편, 즉 사위, 이혼한 사위와 관련된 대목입니다. 이 사위 서모 씨가 그 이스타 항공에 취업을 했잖아요. 이 이스타 항공에 취업한 이걸 가지고 지금 물고 뜯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사위는 어디 취직도 못하나? 그러니까 취직한 거 가지고 그렇게 물고 뜯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실 그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같은 경우에 직업을 사실 거의 갖지를 못했어요. LG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만 건호 씨가 와 있었죠. 그런데 이 제대로 어떻게 업무 진행을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했어요. 그 뒤로 어디 취업을 못합니다. 물론 지금 다른 할 일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그렇잖아요. 정치인의 아들이든 대통령 아들이든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그냥 자신의 생활을 일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검찰은 대통령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명박 자식들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물고 뜯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은 지금 일종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뭐 돈을 잘 못 번대요.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비를 걸었습니까? 파슨스 스쿨 같은 게 어쩌니 저쩌니 얼마나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뭐 한다?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딸, 이 다혜 씨죠? 문다혜 씨인가요? 이 문다혜 씨하고 문 대통령하고의 이 거래 관계를 입증을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다. 요거를 지금 입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끼워 맞추기 하겠지. 그래서 사위가 취업을 한 거는 문 대통령에 대한 그 뇌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게 지금 검찰의 지금 수작인 겁니다. 제3자 뇌물로는 잘 안 되거든.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제3자 뇌물만큼 법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제3자 뇌물은요, 명확하게 이거의 대가가 이거다 라고 해야지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거의 대가는 이거다. 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요거였다 라는 대가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이 돼야지 이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는데, 단순히 사위를 취업시켰다는 것이 이 대가관계가 형성되느냐, 이거 보기가 어렵거든. 직무 관련성하고도 연관이 잘 안 돼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3자 뇌물은 직무 관련성을 뛰어넘어서 대가관계가, 대가성이 확실히 입증이 돼야 돼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제3자 뇌물은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뭐 판례에 따라서 인과관계까지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라고 합니다만, 거의 인과관계에 준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연관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줘야 됩니다. 단순 직무 관련성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한다? 이 딸하고 아버지하고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좌를 턴 겁니다. 참 야비한 놈들인 거죠.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이렇게 쉽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계좌를 털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사실상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지금 검찰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털었어요. 지난 2월 달에, 이게 거의 선거 직전이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사위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수석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벌써 2월 달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4월, 5월에 계속 소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들은 다 긁어 모은 거지.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사람의 일생을 다 털어보면은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제법 나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어붙여 놓으면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사자들은 미치지. 그거랑 아무 관련 없어요 라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거랑 연관이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검찰이죠. 검찰도 알아. A랑 B랑 별 관련이 없어. 하지만 언뜻 보면 관련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 끼워 붙이는 거예요.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갔다. 근데 때마침 그 주변에 대장동 애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거랑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업자들이랑 엮으려고 했던 그런 거랑 대단히 비슷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검찰이 문 대통령 주변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어요. 자, 지난 5월 달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위의 어머니죠.
이분이 뭐 목욕탕을 하시나 봐요. 이분 목욕탕에 쳐들어가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했다? 예, 사돈을 괜히 감싸려고 하다가 큰일 난다 라면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목욕탕에 찾아가 가지고 슬그머니 막 탐문하기도 하고요.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뭐 그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토킹을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즉, 뭐 하나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무조건 찾아내겠다.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덤비게 되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언뜻 봐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되게 황당한 사건인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우연히 겹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우연히 겹치는 건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내 자료를 끌고 모아보고 내 주변 사람들 자료를 끌고 모아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게 어떻게 나와? 그러면 그 자료를 끌고 모으고 합쳐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돈봉투 사건 그 수사를 보세요. 보면은 하루에 통화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주일 혹은 한 달 사이 격차를 두고 두 사람 이상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내용인데 그 대화 내용 중간중간 한 문장씩 떼어서 갖다 붙이니까 돈을 주고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돈봉투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나와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차이가 나는, 심한 경우는 10달 차이가 나는 카톡 대화방에 있는 대화를 하나씩 떼와가지고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장학금을 일부러 받았다. 장학금을 주라고 청탁을 했고 장학금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입 다물어라까지 얘기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 나온 대화가 아니고 각각 다른 세 날에 나온 거고 그 날과 날의 격차는 짧게는 석 달, 길게는 한 달이 났어요. 총 1년 6개월 이상 격차가 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그걸 묶어 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나온 거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언뜻 보는 사람들은 관련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검찰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나는 거지. 짜집게 하려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 최근에는 임종석을 조사하겠다고 소환 통보까지 합니다. 아니, 되게 황당해요. 자, 지금까지 검찰은요,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털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 통계 조작 수사, 월성원전 수사, 탈북했던 그 살인자들, 그거 북송했다고 한번 그 시비거서 수사했었죠. 월북 공무원 사건 때 수사 한번 했었죠. 샅샅이 털었는데 그거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실패하니까 이제 이걸까지 온 겁니다. 그나마 이게 끼워 맞출 수 있는 아구가 맞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의 현재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 정도만 가지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직이 말을 갈아탔다. 이상직이 누구냐고요? 이스타항공 옛날 소유주 오너죠.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 전 사위, 이 전 사위 서모 씨를 취업시킨 사람, 이 사람입니다. 검찰은요, 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무슨
공단 이사장으로 갔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갔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갔는데 이것과 이 사위의 취업과 연관이 있다고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끼워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끼워 맞추는데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상직의 진술. 요것만 있으면 나머지 다 돼. 지금까지 검찰 하는 거 봤죠? 진술로 쌓아 올린 예, 공소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진술로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직이 말을 갈아탔다. 검찰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좀 징역형이 좀 세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면 등을 노리고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즉 이상직이 말을 갈아탔다라는 거지. 검찰로서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뭐 이제 언론 플레이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겠죠. 그래서 탄핵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분위기, 김건희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게 여론이 악화되면은 터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은 제가 볼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걸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오게 되면은 뭐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구조를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그 대장동 사건의 구조하고 되게 엇비슷해지죠. 예. 지금 경찰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짓을 해온 거죠. 자, 대비책 세워야 됩니다. 이거 진짜 대비책 세워야 돼요. 이거. 하다못해 예고, 경고라도 날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순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백한 오판이죠. 근데 그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겁니다. 대도 안 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쌍욕하는 사람들 딥다 많대. 참.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저한테도 몰려와가지고 여기 댓글창에 문재인 대통령 욕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 가차없이 내쫓았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저한테 맨날 어거지 쓰죠. 뭐라고 어거지 씁니까? 예, 딱 한마디 어거지 씁니다. 문재인이 성역이냐. 그러니까 제가 오죽 승질났으면 그래 성역이다 이씨 꺼져 이씨 제가 그러지 않았던가요? 그죠? 네, 아무튼 이런 자들이 설치기 시작하니까 검찰로서는 뭐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느냐. 지금 문재인 쳐도 이렇게 벌떼처럼 덤벼들지는 않겠구나. 즉 반발이 있겠으나 반발 강도가 크게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발 강도는 떨어지더라도 자신들이 전국을 바꿀 수 있는 전국 전환을 할 수 있는 이걸로는 괜찮거든. 그러니까 야 비용 대비 효과 괜찮다 치고 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점이 자꾸 걱정되고 우려돼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제가 한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못 모르는 사람, 이게 뭐 몇 개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작년 그러니까 작년 중반 이전 또 이재명 대표 당대표 하기 전까지는요, 이재명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태세 전환해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괜히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 하나 시비 걸어가지고 누구는 우리 쪽에서 뭐 우리 편 아니다 갈라서라 뭐 심지어는 김어준 우리 편 아니다 갈라서라 뭐 아이고 진짜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뭐 그러는 지든 제가 볼 땐 그런 말 하는 놈이 진짜 우리 편 아니야.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를 이제 좀 다질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